청라 쪽에서 이제는 강남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인천을 산다라면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이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33억 위례 고급 주택을 10억 낮춰서 뭐 매매를 뭐 했다. 네. 뭐 이렇게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 네. 지금 경매 시장이 어떻습니까? 네. 자, 이제 최근에 좀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33억의 지금 위례에 감정가 이 단독 고급 주택이 있는데 요게 지금 10억이 떨어진 20억 초반에 지금 최저 입찰가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경매로 나왔거든요. 어디인지 한번 이제 리치고 경매로 한번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단독주택으로 제가 필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보이시죠? 남위례역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가깝네요. 네, 남위례역에서 오른쪽에 위에 지금 단독주택이 두 채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요거 71평짜리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보니까 대지 평수인가요? 71평이? 예, 지금 아니요. 건물 면적이 71평입니다. 건물 면적이. 네. 자, 이게 보시면 감정가가 얘가 이제 33억 정도 되고요. 지금 최저 매각가가 23억, 10억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가 이제 77평, 건물이 71평짜리 아파트, 단독주택이고요. 그래서 사진 올라온 거를 보시면 요 지금 단독주택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몇 개 있죠? 요 이쁘게 지어놨죠? 주차장 그러네. 자리도 한 3개 정도 있고, 뭐 지은 지 완전 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낙찰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AI로 이 AI 추천가를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추천가가 보니까 이제 한 22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평당 3,2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요쪽 주변에 지금 적정 지금 시세라고 AI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가가 지금 한 19억 정도. 토지가가 19억 정도. 그 다음이 이제 건물가가 이제 3억 2천 정도. 신축 연도는 23년 2월 달. 네, 그래서 AI가 지금 한 22억 정도라고 얘기를, 22억 7천만 원이니까, 이게 23억이면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근데 아마 적정 가격이네. 그러니까 10억 낮춰진 그 가격이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과 비슷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값을 주고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난 더 싸야지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그렇죠. 경매로 사는 거니까. 근데 또 감안을 해보면 요즘 이제 건축비나 이런 게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한 최저 입찰가 매각 정도면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10억이나 싸게 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보면은 98평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10억, 워낙 이제 10억이나 떨어진 거에 대한 이슈몰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얘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입지가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얘는 감정가가 39, 거의 40억이에요. 네네. 왜냐면 토지가 81평 더 크죠. 근데 건물이 아까 그거는 71평이었는데 얘는 건물이 98평. 건물만 10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땅도 크고 건물도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40억인데 문제는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0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반토막이네. 네. 얘는 완전 반토막난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면 이거 하지. 요것도 이제 한번 AI 추천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입지가 좀 다르니까 시세나 입지를 한번 보면 또 땅의 입지. AI 추천가를 봤을 때 25억 6천만 더 얘가 더 비싸게 보네요. 네. 그러니까 낮게 내려왔다는 거지. 19억이니까 낙찰. 그렇죠. 그러니까 AI 아까 첫 번째 본 물건은 AI 추천가랑 거의 비슷했는데 얘는 지금 AI 추천가보다 지금 한 6억 이상 더 싼 거잖아요. 그래서 땅값은 거의 비슷하게 봤습니다. 10억 4천만 원.
근데 이 땅이 조금 더 크니까 평당 가격을 아까 첫 번째 물건보다는 얘를 좀 더 작게 본 건데, 자, 근데 건물가가 건물이 얘는 거의 100평이잖아요. 네. 아까 그는 70평 정도, 30평 차이가 있다 보니까 6억 정도로 지금 본 거고, 근데 얘는 신축 연도가 17년도예요. 아, 오래됐네. 예, 조금 그래도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가 이제 추천하는 감정가고, 이제 보시면 요 초등학교가 또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이 요 바로 대로변 쪽에 있는, 첫 번째 물건은 대로변 쪽에 있는 거고, 두 번째 물건은 살짝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 주변에 이제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죠. 그래서 학군도 충분히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또 굉장히 주변에 꽤 있죠. 그리고 지하철역으로도 아주 멀지 않고. 그래서 뭐 가격만 좀 메리트가 있다라면은 단독주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낙찰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부동산 침체의 한 면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네. 달아오르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네. 보면은 네. 경매 웬만큼 싼 거는 막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섰다. 이런 네.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럼 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이제 경매 시장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요 차트가 서울의 이제 아파트의 경매로 나온 매물 건수와 입찰률을 매각된 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매각률이랑 매각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4년 4월 달에 매각가율이 91%가 됐습니다. 자, 매각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낙찰가율인데, 10억에 나왔어요. 10억에 나왔는데 91%면 9억 1천에 낙찰받은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좀 올라간 건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파란 선의 현재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편이에요. 낮아요. 높을 때는 뭐 100% 넘을 때도 꽤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에 안 좋다가 74%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출렁출렁 조금 올라와서 지금 이제 높아 보이는 건데, 이 정도의 수치는 뭐 그렇게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률도 있는데, 매각률은 뭐냐면, 매각률이 52%인데, 100채가 경매로 나왔으면은 52채가 낙찰을 누군가 받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데이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지금 아파트 시장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낙찰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역마다 네. 아무래도 그 낙찰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좀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제값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인천이라든가 이런 외곽 지역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낙찰가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방에 따라서. 데이터를 바로 한번 보시죠. 인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파트 시장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지금 매각가율은 75%입니다. 75%. 아까 서울이 91%였는데, 그러면 인천에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는 7억 5천의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를 사면은 서울을 살 거냐, 인천을 살 거냐?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인천을 사죠. 아, 인천. 왜냐면 싸게 사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매로 사면은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9억밖에 못 사는데 인천은 7억 5천에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 네. 근데 인천도 이제 뭐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라지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송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역에 따라 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나오는 거 보면 그 탤런트 김광규 씨, 네. 뭐 부동산 뭐라 그러죠? 그 부동산 꽝부동산 사는 것마다 이렇게 네. 손실을 본다고 좀 그러면서 나온 게 12억 5천만 원짜리가 7억으로 뚝 떨어졌다. 네. 산 아파트가 뭐 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보니까 우리 김광규 씨 이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진짜 속상하겠어요. 그 네, 사실대로라면. 네, 그래서 12억 5천만 원짜리가 뭐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인데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라고 하는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공원이 또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아파트고 현재 경매도 한 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보니까 자, 이제 44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얼마를 찍었냐? 13억 5,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12억이 아니라 13억 5,500만 원. 22년 이제 5월 달이었고요. 예. 13억 5,500을 찍은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를 얼마 찍었냐? 최근에 이제 8억 5천, 8억 8천을 찍었습니다. 가장 최근 신고가가 이제 실거래가가 24년 2월 달인데 8억 8천.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이제 한 거의 5억 가까운 손해가 난 거죠. 아, 엄청 손해봤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신고가 된 거래가 너무 이제 사실은 이 직전 거래보다 너무 이제 비싸게 좀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서울 지역보다 네. 이 송도라든가 인천 지역이 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출을 받고 연거를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서울보다 이제 거품이 좀 덜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또 호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아,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먼저 여기에서 호재에서 지하철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호재가 이렇게 다 지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리고 지하철 호재라고 해서 다 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조만간 개통 예정이 이 7호선이 저는 상당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에 이제 일자리 많은 데를 이렇게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7호선이 예정이 돼 있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개발 단계가 지금 27년 말 예정. 그러니까 개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래서 뭐 이제 뭐 공사를 할지 말지 그런 호재가 아니라 이제 조만간 개통 시기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이제 상당히 강력한 호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인천에서 이 청라 쪽에서 이제는 강남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은 앞으로 한 7년, 2027년 말이나 28년 정도는 이제 강남으로 손쉽게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천 분위기가 여전히 입주 물량 때문에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한 내년 정도에 이쪽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인천을 산다라면.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특히나 이제 경매로 여기 이제 보시면 지하철역 주변에 경매 딱지가 붙어 있는 데도 꽤 있죠. 이런 데는 지금 경매가 지금 다 물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40평대 아파트가 뭐 8억, 예, 어떤 건 뭐 6억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고, 대부분 또 새 아파트 위주다 보니까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쪽 관심 가져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조금 더 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최소한 어깨 위에서 사지는 말아라.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한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요고 내가 경매로 사서 싸게 살 수 있다라면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그리고 또 지금은 낙찰가율이 지금 75%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75%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로 만약에 한다라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쪽에 이제 경매를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매물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이 좀 더 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인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서울하고 대비해서 뭐 신도시들도 있잖아요. 뭐 네. 광교라든지 네. 아주 핫했던 지역들 네. 이쪽
지역들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쪽 지역들은 여전히 상황이 좀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교, 수원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네. 자, 먼저 이제 요 차트가 이제 경기도의 이제 주요 지역의 이제 매매 전세가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이고요. 그리고 22년 5월 달부터 24년 4월 달까지 대략 한 2년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지금 매매가가 덜 떨어진 데가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또 호재가 있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했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나온 23년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이 분당이고 평택 과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8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매매가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수원에서도 인기가 이제 많은 지역이 영통구인데요. 자, 영통구를 보시면 어때요? 매매가가 이제 바닥 찍고 23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원, 특히 이제 어떤 일자리나 어떤 호재와 이런 가까운 지역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이제 부동산 호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가 첨단 전략 특화 단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용인,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 평택, 안성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이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항상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보면은 하여튼 그 많이 이미 선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떨어져 내린 네. 그런 지역의 네. 아파트들 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거주권, 생활권일 경우에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러다 바로 사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상당수 지역들은 가슴이나 허리 사이예요. 여전히 비싸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뭐하고 또 나는 뭐 허리에 나는 집 사도 괜찮다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결합을 해서 사시는 건 오케이. 그리고 집을 내 집 마련을 나는 정말 나는 한 푼 한 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릎 밑에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호의 기회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거든요. 네. 상반기는 고만고만하고 괜찮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네. 상중하저. 저는 이제 매년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시장 전망을 제가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상반기에 반등 나온 거 인정했고 그리고 제가 9월 달부터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다. 다시 2차 하락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달부터 하락했고요. 하지만 제가 연말에 강의를 할 때 또다시 정부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다시 좀 돌아설 거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진짜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하면서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PF 문제, 또 금리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연체율 쌓이는 거 문제,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나 여러 지금 신용등급 강압된 거 이런 거기다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1360원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안불안한 이런 지표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최종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좀 싸 보이는 것 같아도 네. 지금은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네. 좀 더 하반기까지는. 싸 보이는 게 코로나 시대 고점보다 싸 보여서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코로나 시대의 가격은 이미 대한민국 거품이 역사상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역사상 봤을 때 두 번 다시 없을 초황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네. 유동성 엄청나게 풀렸죠. 금리 너무 쌌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한 본질적인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가격까지 올라갔던 거고 근데 그걸 기대하고 또 매수하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점검을 해봤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네, 한번 실제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어떤 그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 참고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객관화 시켜주신 우리 김기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